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제주 농어민들은 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성산일 출봉 앞자락에 모인 농어민들의 트랙터와 차량. 해고염수 투기 저지 깃발을 달고 줄지어 달립니다. 제주시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을 향해 제주 동쪽과 서쪽에서 차량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1시간가량을 달려 경찰 추산 800여 명,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의 농어민들이 일본 총영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농어민들은 우길기를 찢고 불태우며 즉각 오염수 방류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녀들도 집회에 참여해 물질에 쓰는 태왁을 태우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생존권 자체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후손들도 아름다운 제주에 살 수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한때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방류 시기가 임박해지자 제주 지역 횟집들도 타격이 올 것이 분명하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다하고 직접적인 이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이제 또 줄지 않을까 이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죠.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2명 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중앙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양 투기가 금지된 입장에서 방류는 무조건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이 어떤 발표 지금 나오기 전입니다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 농어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본 원전 오염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에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과 해양 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고 특별대책위원회와 원전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주 출신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모여 사는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한 골목. 빽빽한 집들 사이로 한국 전통춤연구소 간판이 걸린 건물이 서 있습니다. 한국 전통무용 도구와 악기가 가득한 방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판소리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오사카 한국문화원 등에서 판소리를 가르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이니치 코리안 최초의 소리꾼인 안성민 씨입니다. 조부모가 일본에 건너와 오사카에서 자이니치 코리안 3세로 태어난 안 씨는 고등학교까지 일본 이름으로 일본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시절, 안 씨는 친한 일본인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승 사람이래?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딱 나와서 나도 그래!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집에서는 김치도 먹고 막 제사도 하고 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학생이 된 뒤에도 한반도에 뿌리를 둔 자신이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체성 갈등을 심하게 겪던 안 씨는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건너오셨는지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여기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안 씨의 조부모가 일본에 이주했던 1920년대 일본 내 조선인은 약 3만 명.
일제의 토지 수탈이 본격화되며 1930년에는 30만 명으로 늘었고 강제징용까지 이뤄지면서 1945년 해방 직전에는 21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본 패망 이후 이 가운데 140여만 명이 귀국하지만 65만 명은 생활 기반 등의 이유로 일본에 남게 됩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산물로 자이니즈 코리안이 탄생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조선인들에게 강제로 일본 국적을 부여했던 일본은 1947년 5월 외국인 등록령을 시행해 남은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어를 국민으로 바꾼 헌법을 발효합니다.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헌법 초안의 피플, 즉 일본국 인민을 일본 국민으로 바꿔 자국 땅에 남은 조선인들의 기본권을 박탈한 겁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에서의 일본 신민이 그러니까 일본국 헌법에서 일본 국민으로 바뀝니다. 일본 국민으로 바뀔 때 그 일본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이 일본 국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루아침에 사실상 난민이 되어버린 자이니즈 코리안들은 외국인 등록과 지문 날인을 강제당하고 참정권과 공무 취임권 등을 제한받으며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948년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한국이 이들의 존재를 외면하는 사이 약 10만 명이 북한행을 선택합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뒤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자이니즈 코리안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반세기가 넘은 지금도 자이니즈 코리안들은 일본 사회에서 참정권과 공무 취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은 채 살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2차 대전 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 그리고 한반도 분단 정세 사이에서 자이니즈 코리안의 존재는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잊혀져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일본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자이니즈 코리안들과 의미 있는 사건을 살펴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 4.3 사건 때 그 집에서 제삿날 나오다가 산에서 온 사람한테 끌려갔다. 할아버지가 수용소에 그 면회 신청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몇 번을 갔었는데 면회가 안 됐답니다. 가족에게 혹시 피해라 갈까봐 이제 자기 이름을 정확히 쓰지 않고 가운데 한자씩 빼서 썼던 걸로 오랜물에 데려가 그랬고 총살하는 거 우리 애기 아버지가 10살 때 그때 가서 그 목격을 해서 막 그걸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7장애 돼가지고 몸도 쓰지 못하고 이제 말도 못 걷고 이거 한 17년 동안 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여수교도소로 갔다가 몇 군데 거쳐서 최종 서대문 교도소 계셨는데 그때 6.25가 터져서 지금 행불된 상태입니다. 사망 신고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경찰에 매일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면서 뭐 군대 갈 때나 뭐 대학 가려 할 때 과를 함부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너 이거 걸린다.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또 어머니한테 전해 듣기로는 그 4.3 사건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몰상식한 몇몇 사람들이 빨갱이란 이런 인식으로 좀 흉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씀도 못 하셨다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판결이 나서 저희 유가족들이 명예회복도 되고 하늘에 계신 작은 할아버님도 마음 편하게 하늘을 날아다니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올립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사료비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육개를 제외한 다른 축산물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우 농가는 한 마리를 팔 때마다 69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료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한우 농가는 인근 농장에서 나오는 버섯 배지와 볏짚 등을 혼합해 만든 사료를 먹이로 주면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물을 사용한 결과 원가가 30% 이상 절감이 됐고 앞으로 계속 부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아직은 시범 사업 수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한우 농가는 한 마리를 팔 때마다 69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료비 21%, 자가노동비 6.4%가 오르면서 전체 생산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 번식우도 마리당 40만 9천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한우협회는 이대로라면 전체 한우 농가의 24%에 해당하는 2만 천여 농가가 앞으로 2년 내에 도산할 수 있다며 사료값 안정과 소비 촉진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도 많이 오르고 여기에 소비가 더 위축됐을 때 한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유구는 마리당 139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 수익성이 가장 악화됐고 돼지, 산란계도 순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육계만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사료값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고 3년 뒤 미국산, 5년 뒤에는 호주산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비롯해 축산물 개방도 확대됩니다. 위기에 직면한 축산 농가를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오늘도 소나기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이 비구름대와 안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이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낮에 강한 햇볕이 이 고온다 습한 공기를 더 위로 끌어올리면서 지대가 높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피어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20mm 정도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라산 산에 가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이 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제주 20도, 서귀포 22도, 성판악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6도, 성산 27도, 서귀포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섬지역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 고온다 습한 공기가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오늘도 바다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도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어제 양용만 제주도 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양 의원은 제주시가 지난 2020년과 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양돈장의 축산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시는 과징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과징금은 무효가 되며 다른 과징금 부과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자전거 구입 시에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입 보조금을 500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페달을 움직여야 작동되는 전기 자전거에만 지원되며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자 추첨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에 비해 72% 증가한 4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4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이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세계 자연유산 검은오름 일대에서 열립니다. 검은오름 국제 트레킹 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전 예약 없이 검은오름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고 평소 폐쇄됐던 용암길도 개방됩니다. 행사 기간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용암길까지 평일 20분, 주말 10분 간격으로 순환버스가 무료로 운영됩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